한국을 향해 끔찍한 선전포고를 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어제 새벽 한국에 미사일이 날라오니 이 긴급히 대피하라는 긴급 문자로 5천만 한국인들이 대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의 미사일이 푸틴이 한국에 복수를 하기 위해 북한에 보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제대로 열받은 한국은 결국 괴물 무기라 불리는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는데, 한국산 괴물 무기라 불리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순간 러시아 전체가 이 발칵 뒤집히면서 푸틴이 곧 공식적으로 항복선언을 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우주 발사체 한 발이 이 전북 군산 서쪽 60여 킬로미터에 위치한 어청도의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이 비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북한 발사체의 이날 비행 상황을 보면 북한이 당초 예고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쏜 지 2시간 30여 분 만에 이날 오전 9시 5분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해 서해에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발사체의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발사체의 기술적 완전성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사일 때문에 서울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라 라는 요지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른 아침 1,000만 서울 시민들은 실제 상황이라는 이 긴급 재난 메시지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급 재난 문자가 이 서울 시민 1,000만 명에 전송된 직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에 접속하려던 서울 시민 1,000만 명. 그런데 네이버에 접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자 이 전쟁이 나서 인터넷이 끊긴 것으로 보여지며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이버 쪽은 위급 경계경보 재난문자 발송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해 몇 분 동안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정상화되었고 비상 모니터링 대응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시민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새벽에 사이렌이랑 대피하라는 문자 때문에 기절 초풍이 하면서 깼는데 네이버 들어가니까 접속도 안 된다고 떠서 인터넷도 다 끊기고 벌써 전쟁 난 줄 알았다 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상황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서울시의 경계 경보 발령을 정정했습니다. 많은 시민은 서울시와 행안부가 발송한 서로 다른 내용의 문자 발송에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실제 경계 경보 발령을 전후해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는 등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백령 대청면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는데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서울시는 백령 대청면에 국한한다는 내용이 없어 자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순된 문자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는 서로 연락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기 대응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근 준비를 하던 김모 씨는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에 자고 있던 아이를 깨웠는데 오발령이라는 문자가 와 황당했다라며 상황을 이해 못하는 아이를 달래느라 출근도 제때 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이모 씨 역시 갑작스러운 경보에 TV를 틀고 진짜 재난 상황인지 체크하면서 회사를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수만 가지를 고민했다라며 오발령이라니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급재난 문자가 발사 후 9분이나 후에 전송되면서 이미 미사일이 떨어진 후에야 받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이 32분에 발사한다 해놓고 42분에 경보를 주면 이미 다 죽은 다음에 경보를 울리겠네. 아니 뭐 때문에 대피인지 말해줘야지 등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구산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신모 씨는 장소도 모르는데 무조건 대피하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라며 오발용 문자를 받은 뒤에는 이게 웬 난리인가 싶었다. 앞으로 비슷한 문자를 받아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이모 씨는 재난 문자에 사이렌까지 울려서 옷과 물만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 길거리에 서 있더라 라며 갑자기 민방위 방송이 나오는데 트럭과의 장수나 따끈따끈한 순두부 판다는 방송만도 못한 수준이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더라 라고 분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발사에 실패하며 대망신을 당한 북한이 또 며칠 안으로 2차 발사를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리지만 이 북한이 이처럼 바로 2차 발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 한 전문가는 이 푸틴이 북한에 미사일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푸틴은 한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의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이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확실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무기 공급이 이뤄지면 보복하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쓴 글에서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새로 등장했다 라며 한국을 겨냥해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애초 정찰 위성 발사 기간으로 예고한 이번 달 11일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에 예고했던 6월 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준 드론들 때문에 러시아가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이송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밀 합의에 따라 한국의 포탄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고 미국은 이 포탄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포탄을 어떤 방식으로 이송하고 있는지 또 이송이 언제쯤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곧 우크라이나에 상륙할 수 있다는 한국산 괴물무기라 불리는 현무5. 이 현무5가 우크라이나에 상륙하는 순간 푸틴은 곧바로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현무2가 처음으로 등장했으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탓에 오랫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4 시리즈와 현무5로 알려진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무4-1 모델은 800km급 사거리에 2.5톤의 탄두를 탑재해 북한 전역의 지하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수상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인 현무4-2,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4, 잠대지 탄도미사일이 잇따라 개발됐습니다. 현무4-1은 마하 10 이상 초고속으로 목표물을 직격한 뒤 24m 이상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해 지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한국군이 기존에 보유한 벙커 버스터인 F-15K 탑재용 GBU-28 관통 능력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이 스텔스 기능까지 있어 적은 이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을 탐지조차 못하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5가 등장했습니다. 현무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1톤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이 현무5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5의 탄두를 줄이는 이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것은 곧 현무5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데 이 현무5 한 대도 막을 수 없는 러시아. 이 때문에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무5 100대가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상륙하는 순간 푸틴은 백기를 들며 항복을 외칠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